이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181분의 1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니까 결혼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청년들을 만나왔는데요. 연애, 결혼 상담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왜 매력적인 여자가 노처녀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눈이 높다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글과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노처녀가 소개팅을 하고 왔습니다.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직장이나 성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외모가 마음에 안 듭니다. 소개팅을 주선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키도 작고 외모는 안 본다면서. 그래도 최소한이라는 게 있지. 넌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눈이 높다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눈이 높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만의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을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때 불빛, 조명, 베개 등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에서 혼자 살 때는 좀 기준이 까다로운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숙사에 가거나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함께 살 때는 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알게 되겠죠. 그 배우자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닌지 자기가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무조건 눈을 낮춰서 아무나 만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그 기준이 혹시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은지 냉철하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먼저 눈이 높은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식적으로 눈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눈높이를 그나마 객관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외부의 스펙만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뭐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너는 꼭 이런 사람 만나야 돼.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기준이 확실히 성립된 사람이죠. 주로 스펙을 많이 보는데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스펙만 보고 쉽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반적 스펙, 뭐 학력, 외모, 뭐 연봉 이런 일반적 스펙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개인적 취향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잡지에서 한 여성의 배우자의 기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1번, 175 이상의 키, 뚱뚱하거나 마르지 않은 체격. 2번, 잘생기지 않아도 호감형의 외모. 3번, 모나지 않고 둥근 성격. 4번, 대기업 노후 대비 집안. 8번, 기타 종교 흡연 등. 이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75 이상의 키, 뚱뚱하거나 마르지 않은 체격.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또 잘생기지 않아도 호감형의 외모. 한 3분의 1. 뭐 이렇게 다 종합해서 해보면요. 2181분의 1입니다. 0.0000458503 거의 0에 수렴하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그런 사람을 가까이서 만날 확률. 또 그런 사람이 있어도 여자친구가 없을 확률. 또 그런 사람이 또 여자친구도 없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확률. 그런 사람은 현실 속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동화책, 영화, 인스타, 넷플릭스에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눈이 높은 사람이 있죠. 눈이 높은 여자들은 소개팅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눈이 안 높아요. 그냥 저랑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막상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이상하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남자를 거절합니다. 그가 보통 사람들에게 말하는 배우자의 조건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아 탐구가 다 안 돼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고 이런 사람이 좋아요라고 말하지만 그녀에게는 자기에게 숨겨진 이상형 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리스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난 말수가 많은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래야 결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무의식에서는 처럼 좀 말수가 적고 과묵한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여자는 아버지, 뭐 남자는 엄마가 자기의 무의식적인 선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는 분명 눈이 높지 않은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눈이 높다는 말은 아직 정신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눈이 높다는 말을 두 사람 이상 들었다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아직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와의 갭이 크다는 의미죠. 조아리의 마음의 창이라는 이론을 보면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의 격차가 크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즉,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통해서 자기의 인지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합리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낮춰야 하냐면 첫 번째는 나를 철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나를 연구해야 돼요. 자기가 그전까지 좋아했던 감정, 그 감정이 언제 발생했고, 또 언제 나는 그 사람을 싫어했고, 그러면서 나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해야 돼요. 자기와의 여행을 떠나야 돼요. 나의 숨겨진 성향을 알아야 돼요. 심리학 서적을 읽어도 좋아요. 또 영화를 보면서 또 자기를 대입하는 것도 좋아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과거의 영감을 잊고 지금 객관적인 나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어보세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나랑 교제했던 이성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장점이 어떤지, 내가 눈이 높은지 낮은지, 물론 힘들겠지만. 또 두 번째는 사업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데 까다로워야 되지 않냐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사업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20대 초중반에는 연애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때면 결혼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그 느낌, 그리고 그게 좋으면 그냥 만나거든요. 근데 점차 나이를 먹고 이제 30대 중반이 되면요.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결혼을 생각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니까 결혼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니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평소에 혼자서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경연대회 같은데 상금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데 대회가 걸리면 꼭 입상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오히려 더 잘 안 그려지죠. 이런 원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좀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아무리 급해도 뭐 35이어도 일단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더 잘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정말 사업할 때는요,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처녀 중에서 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분들은 이런 완벽주의적인 기질로 인해서 자기 일에서 성공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청년들 중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 뭐 그런 사람 중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떤 조건들이 딱딱딱
마음에 든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괜찮은 느낌이 있으면 몇 번 만나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니까요.